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스포테이너 시청자 여러분. 오잉? 이 여잔 누구지? 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복스포테이너 채널에서 편집과 여러가지 리서치 등을 담당해온 숨은손 조작가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현재 저희 채널을 좀 개편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도 중인데요. 오늘은 한번 제가 영상의 목소리를 담당해 보려고 해요.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좀 늦은 영상이에요.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벌써 아실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생소한 분들을 위해 메타버스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버스 이름 아니고요.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디지털화된 지구를 말합니다. 짧게는 디지털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AR이나 VR이 가상현실이라면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의 확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발전한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부캐라고 해요. 나의 부 캐릭터, 즉 아바타를 사용하는 게임이나 소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인기 있던 심즈라는 게임 혹시 아시면 상상해 보시면 쉬워요. 제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의 학교도 가고 회사에서 번 돈으로 현실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속에서 활동하는 나 또한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메타버스일까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메타버스가 블록체인과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에서 화폐 거래가 가능한 점, 두 번째로 광대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먼저 1번을 살펴보면 차세대 디지털 기술의 총야로 불리는 블록체인과 융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메타버스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현실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의 대표주자는 디센트럴랜드입니다. 웹 VR 방식의 3차원 가상세계인 디센트럴랜드는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의 6배 정도의 크기이고요. 엄청 크죠? 가상 공간에 있는 부동산은 암호화폐인 마나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요. 토지 소유권도 블록체인에 의해 기록되므로 이 변조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리가 확실히 보장된다고 합니다. 디센트럴랜드 관계자들은 부동산 거래 외에도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들이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유적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나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시설 같은 콘텐츠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입장료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서비스인 만큼 디센트럴랜드의 부동산 거래는 현실 세계와 유사합니다. 디센트럴랜드 말고도 3월 15일 포브스.com 기사에서 업랜드라는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게임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이 게임은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등 땅을 가상화폐로 사서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메타버스는 현재 초기 단계로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특정 업계에 제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고 언젠가는 가상세계가 일상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가상세계의 부동산 가치도 같이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게임의 산업적 가치가 전방위로 뻗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업계가 크게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메타버스의 광대한 성장 가능성이에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가장 활발한 사용자는 G세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요즘 네이버 G에서 서비스하는 제페토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제페토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꾸민 다음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 만나는 그런 소셜 플랫폼으로 현재 전 세계 가입자 2억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가입자 80%가 G세대인 10대로 알려져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 G세대가 성장하면서 메타버스는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현실 경험을 가상세계로 이동시키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는 5G,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증강현실 AR이죠. 그리고 가상현실 VR, 콘텐츠 등 여러 산업군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어떨까요? 2025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315조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경제적 파격은 한 5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몇 개 살펴볼게요. 많이 아시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티, 뷰직스, 코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최근 상장된 로블록스 중심으로 집중 다루고 나머지 기업들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업들 현 주가, 목표 주가는 나오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페이스북은 예전부터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주목을 했고 2014년 가장 유명한 VR기기 제작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오큘러스를 20억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 2021년에는 증강현실 안경인 아리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요즘에 페이스북이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메타버스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선도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티, 많이들 들어보셨죠? 3차원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이른바 리얼타임 3D라는 핵심 기술의 범용성을 무기로 사업을 확장하는 3D 게임 엔진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게임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적으로 삼성중공업, 현대기아, 아우디, 캐딜락, LG 등 여러 산업 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선박 도면을 만들 때 이 엔진을 사용한다고 해요. 3D 도면을 종이에 출력해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아우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내외부 모습을 이미지나 영상으로 제작할 때 유니티 테크놀로지를 쓴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현실 수준의 몰입감을 갖기 위해서 방대한 데이터 양이 필요한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 애저가 유명하죠. 다음 기업은 뷰직스인데요. 차세대 스마트 안경,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코핀, KOPN은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로 현재 파나소닉의 VR 글래스에 코핀의 1.3인치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팬케이크 광학 기술, 팬케이크 옵틱스가 적용된 가벼운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다음 기업은 Imagine, EMAN인데요. 이것도 코핀과 같이 OLED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코핀의 경쟁 회사라고 합니다. 다른 점은 특허 기술 DPD를 통해 기존 백색 OLED 디스플레이보다 낮은 전력으로 더 밝은 휘도를 제공하고 부피는 줄이고 배터리 수명은 늘렸다고 해요. 그럼 오늘의 메인 포커스 로블록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2006년도에 출범한 로블록스는 약 2천만 개 이상의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입니다. 특이한 점은 모든 게임은 로블록스에서 제공한 개발 툴로 이용자가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게임 제작 과정은 레고 놀이하고 비슷한데요. 로블록스 내 공간에서 아바타로 구현된 개인이 3,500만 개의 개발 도구를 이용해 레고를 쌓듯이 게임 스테이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운영, 애완동물 육성 게임까지 다양한 게임 제작이 가능하고요. 게임 제작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높은 컴퓨터 사양을 요구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만들어진 개인 공간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거나 이벤트를 열어 이용자 간 친목을 다지기도 하기 때문에 로블록스 단순히 게임 유통 플랫폼이 아닌 확장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간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로블록스는 표를 보시면 2020년 총 이용자 수가 9억 2천만 명을 넘어서는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대중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이용자 대부분이 13세 미만이라는 것과 미국의 9세에서 12세 어린이의 약 75%, 엄청나죠? 로블록스를 즐기고 13세 미만의 아이들의 로블록스 월 사용 시간은 총 5,150만 시간으로 집계돼 다른 SNS 플랫폼의 비교에 가장 길다고 하네요. 지난 4월 10일 날 69불 50으로 상장되었으니까 아직 상장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요. 현주가는 67불 34전으로 좀 떨어져 있고요. 목표 주가는 최고 85불, 최저 60불로 평균 목표 주가 72불 50전입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평점 5점 만점으로 강한 불리시 포지션 보이고 있고요. 시킹 알파 분석은 불리시 뉴트럴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장 최근 기사는 중립인데 여러 기업들과 value to revenue multiple 비교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EVR은 기업의 수익을 기업 가치와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낮은 EVR은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EA, 유니티보다는 낮다고 합니다. 현재 분석가 로블록스 이용자가 대부분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금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어른 나이대 이용자들에게도 회사가 접근을 한다면 그때가 매수 기회라고 보인다고 하네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아이들의 놀이터에 불과했던 로블록스가 어른의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메타버스와 연결지어 거론되면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안에서 이용자들이 미국 유명 래퍼 콘서트 라이브 쇼로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2,770만 명의 관객이 모였다고 해요. 이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 내에서 가상 선거 캠프를 마련했다거나 마인크래프트에서 UC 버클리 학생이 캠퍼스를 설계해 가상 졸업식을 진행한 것은 이미 유명한 메타버스 활용 사례인데요. 이런 가상세계의 플랫폼을 가진 로블록스도 앞으로 더 발전한다면 더 넓은 이용자층을 형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과 최근 상장된 로블록스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 이렇게 처음 영상을 녹음하다 보니 많이 떨리기도 하고 버벅거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